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 및 특성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스테인리스 강의 부식 관련 계속, 이제 틈 부식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그 CCTV 기둥에 스테인리스 강 304 기둥이, 예, 바닷물 속이 아니고 대기 중에서도 이렇게 부식이 되는 게 바닷가라서, 해안가라서 염분이 날라와서 입자에 붙으면서 틈부식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염 입자, 염분이 날라오는데 해염 입자의 구성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어느 자료냐면 출전은 최신 부식사례 해석과 부식진단법 해가지고 테크노 시스템, 이것도 일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도서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요. 해염 입자는 이렇게 임계습도와 조해라는 이런 제목으로, 조해는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쓰고 용해 화학 응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해염 입자는요, 해수 중에 함유되어지고 있는 염화물 입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도의 비말, 파도 칠 때 그 이제 거품, 비말로부터 바람이 운반하여 오는 것이다. 따라서 태풍 시는 특히 해염 입자의 비례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주성분은요, 17에 나타낸 것 같이 염화나트륨이 주성분, NaCl이 주성분이고, 다음으로 염화칼슘, 염화칼슘, CaCl2죠.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그리고 소량 성분으로 황산칼륨이 있답니다. 또한 20도씨에서 이들의 염화물이 용해를 일으키는 임계습도, 습도가 있어야지 얘들이 이제 입자가 용해가 되니까요. 임계습도는 염화나트륨에서는 76% 정도 돼야 되고요. 염화마그네슘은 34%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인계습도가 낮아도 애들이 염화마그네슘은 녹아 나온다는 거잖아요. 액체로 녹아 나온다는 얘기고요. 염화칼슘은 29%로 상당히 상대습도가 낮아도 결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된다. 그러니까 얘들이 들어가 있으면 습도가 낮아도 얘들이 어떤 그 응축이 되면서 녹아 나온다는 거죠. 용해된다는 거죠. 용해. 결국 용화되면 이온화되면서 결국 Cl 성분, Cl 마이너스, 이것도 마찬가지 Cl, 여기도 황산 성분, 황과 산소죠. 산화황, 그 다음에 Cl.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은 부식을 일으키지 않지만 이런 이온들이, 음이온들이 빠져나오면서 부식을 일으키니까요. 그래서 습도가 낮아도 결로를 발생시키는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 바다에서 날라오는 해염 입자가 소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염화칼슘, 황산칼륨, 염화마그네슘도 있다는 거. 좀 이해해 두시고요. 그냥 상당히 애들이 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성분이다. 부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수막에 용해되어 염화물 이온으로 되면 그러니까 결국 NaCl도 마찬가지로 얘들은 이제 입자일 때는 분자일 때는 NaCl이지만 얘들이 수용액이 되면 수용액 물과 합쳐지면 얘들이 녹아 나옵니다. 녹아 나와서 이온화 되는데 Na 플러스 이온하고요. Cl 마이너스, 그러니까 나트륨에 있던 전자 한 마리를 일렉트론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늘어나니까 얘 줄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부식인자죠. 얘가 부식인자입니다. 얘가 부식인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K2 이쪽 황산칼륨 같은 경우 SO4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일 때는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다가 분자 이게 EK 플러스나 여기 이제 두 마리 넘어와서 뭐 이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거죠. 얘들도 부식인자죠. 얘도 부식인자. 음이온, 양이온은 금속은 부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음이온이 부식인자입니다. 얘들이 원하는 게 양이온이잖아요. 이온은 결국 그 불안정하니까 이온, 어원이 라틴으로 간다란 뜻이잖아요. 간다. 어원이 간다입니다. 라틴이 간다. 어디로 가느냐? 불안하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나와서 칼륨하고 이제 칼륨 플러스로 가는데 결국 얘들은 칼륨도 만나지만 금속 Fe를 만나겠죠. Fe를 만나서 FeCl2라든가 이런 녹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그럼 얘들 혼자 작동 안 하니까 누가하고 같이 작동합니까? 플러스 물속에 들어있는 O2하고 같이 산소와 같이 작동해가지고 이렇게 합동 작전을 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 강물에서는 O2만 작용하는데 부식인자로, 바닷물에서는 O2 플러스 Cl-라든가 SO2-랑 음이온이 같이 산소 합동 작전, 가속 부식. 보통 우리는 가속 부식이다.
얘 혼자 강물에서 하면 혼자 하니까 가속 부식이라 말을 쓰지 않는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같이 작동하니까 그래서 가속 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요거 앞에도 부식 쪽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태 피막을 파괴하고 공치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자기기나 부품은 5개에서는요 보호 케이스에 수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온도 변화에 근거한 호흡작용, 그러니까 보호 케이스가 있지만 완전히 밀폐가 안 되면 어떤 호흡작용이나 통합 등 영향으로 또 기계 점검이나 수리 시 휴대기기에서는 카드 교체 시에 이게 이제 문을 열게 되면 케이스를 오픈하게 되면 그때 바닷가에 있을 때 해외입자가 들어오면은 침입돼 가지고 잔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부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이런 마이크로 단위 또는 나노 단위의 이런 그 배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속이니까 얘들이 들어와서 부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다. 해임입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건물 어떤 기기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그냥 케이스를 오픈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케이스 오픈하고 바로 닫아야지 그냥 오픈 상태로 놔두면 거기에 해임입자가 들어가서 부식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상대 습도에 따라서 애들이 결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 발생시키면서 습도 중에서 애들이 녹으면서 이렇게 입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상습도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60%를 인계습도로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해염 입자가 들어가면요 습도가 낮아져도 부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계습도하고 부식률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있었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식률이 있고요. 습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부식이 갑자기 올라가는 여기 6일 보통 우리는 임계습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습도가 0%에서 100%다 이러면 보통 약 60% 있잖아요. 일반적인 부식. 그러니까 산소, 물속에 들어있는 H2 속에 들어있는 O2가 일으키는 부식되는 얘가 부식인자니까요. 습도는 얘고 그 속에 O2가 녹아 있지 않습니까? 용조산소로 60% 있는데 얘들은 보세요. 이만화트륨은 76%, 마그네슘은 34%, 29%니까 낮은 습도에서 얘들이 들어가 있으면 부식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이게 습도가 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9%면 이 정도겠죠. 이 정도 부식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염화칼슘 같은 경우, CaCl2 같은 경우, 얘들이 부식을 일으킨다. 여기 들어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습도에서도 건조한 것 같은데 얘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에서 보통 해안에서 한 5km까지는 해입자 날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어떤 장비나 기기, 전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점검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풍압 등으로 또 호흡작용으로 얘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밀폐 쪽에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 건조, 내부 건조, 실리카겔 같은 걸로 해서 건조시켜가지고 계속 습도를 낮춰야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 습도와 같이 중요한 그래프 하나죠. 보시면 요거는 이제 탄소강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요. 탄소강의 부식속도에 미치는 용존 농도 영향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출전은 최신 부식사례 해석과 부식진단법 테크노 시스템 일본 쪽에 나온 자료인데 보시면 요게 이제 보시면 이 탄소강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부식 속도고 용존산소 농도잖아요. ppm인데 O2 물속에 녹아 있는 O2 부식인자. 자, 탄소강은요. 이게 이제 8ppm이 뭐냐면 일반 물속에 해수든 강물이든 평균 약 8ppm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비례적으로 이렇게 부식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는 증대 표준 상태에 있어서 산소 포화 농도라는 게 있어요. 농도를 초과한 농도까지 단조롭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용존산소 20ppm 한계 확산 농도에 상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상에서는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돼가지고 30ppm 되면요 피크 값의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에 거동은요 산소 확산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탄소강 표면에 안정된 표면, 원래 이때까지는 불안정한 비보 피막이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 안정되게 더 이상 이제 포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부식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된다고 추측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강은 이 정도면 더 이상 부식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환경이 되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일반 물속은 다 8pp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계속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근데 스테인리스강 보십시오. 여기 올라오다가 줄어들잖아요. 여기 8이니까 한 4 정도 되죠. 제가 말씀드릴 때 틈 부식 말씀드릴 때 미세한 틈 속으로 들어오는 물 속에 습도는 60% 이상이 되고
O2 농도가 4ppm 미만일 때, 1, 2, 3일 때는 부식을 일으키고 4ppm 초과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부식이 안 되잖아요. 부식이 뚫어지니까. 왜? 피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인리스강 틈부식 말씀하실 때 이것도 이제 참고로 보시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거. 스테인리스강. 그래서 항상 스테인리스강은 오픈. 탄소광은 뭡니까?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하면 되죠. 탄소광은 페인트 칠하고 막으면 되는데 스테인리스강은 반대입니다. 막으면 안 됩니다. 오픈시켜서 항상 이 정도 4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스테인리스는 부식이 안 된다. 자, 산소 없으면 부식 당연히 안 되겠죠. 연결되는요. 예,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